박상돈 천안시장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시도의원과 시의원, 시장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에게 자가진단키트 2만 5천 개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세종 공공스포츠클럽과 세종시 체육회가 오는 21일부터 공공스포츠클럽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저녁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죠.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이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입니다. 기존 저녁 9시였던 영업시간은 10시로 연장됐고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인이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막기 위한 결정이지만 장기간 영업 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겐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이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일부 단계적 완화가 시행되면 자영업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묵묵히 견뎌주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왔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 이어 오미크론 변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방역 모델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 방역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방역조치 행정명령 변경을 요구하는 박상돈 시장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에게 자가진단키트 2만 5천 개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자가키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감염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351곳엔 보건소 보유분 15,500개를 배부했고 전통시장과 시내버스, 택시 종사자에겐 조만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이어 18일부터 시도의원과 시의원, 시장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들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 1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세종시장과 충남도지사 선거에는 한 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교육감 선거는 세종의 7명, 충남의 3명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주민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마련했던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부터 사업 추진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던 전동면 아람달 농촌체험마을. 설명회에 앞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입지 후보지 및 세종시 북부권 주민 200여 명이 앞마당에 모여 집회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곳에 모인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예정지로 전동면 송성리를 선정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설명회를 열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신도시 6-1 생활권에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치원읍 전동면, 전이면, 연소면, 소정면의 배출량은 세종시 전체 배출량의 21%에 불과하다. 쓰레기 배출량 및 인구 분포가 4배에 육박한 지역에 원래 계획대로 원안대로 설치하는 것이 쓰레기 배출지 처리 원칙에 부합하다.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며 한 명도 설명회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세종시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설명회를 강행할 의사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결국 이날 설명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는 주민들과 만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설명회를 마련한 거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절차를 강행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하여튼 만나고 싶었는데 무산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못한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다음 달쯤 최종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대기 환경 모니터링 일정을 연장하는 등 본안 신청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하반기는 돼야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최종 입지 선정은 물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축협과 나눔축산운동본부가 한국백혈병 수암협회 충청지회 총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충청권 백혈병 수암 환자들의 수술비 등에 사용됩니다. 천안축협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로 16년째 단기 순이익의 1%를 기부하고 있고 나눔축산운동본부도 2017년부터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2일 나성동 상가 밀집 지역 일대에서 입간판이나 풍선형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야간 정비에 나섭니다. 시는 이날 경관 디자인과 기동 정비반 등 모두 8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에서 정비에 나서는 한편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저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도담동과 나성동, 보람동 등 상가 밀집 지역은 분기별로 야간 시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기획단 토론회를 엽니다. 시는 올해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어린이가 제안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이 같은 토론회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시청 직장 어린이집엔 설문조사지를 비치하고 모아진 의견을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천안시 문화재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말까지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무농약 인증 이상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와 장목반 및 영농조합 법인 등이며 친환경 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 공공스포츠클럽과 세종시 체육회가 오는 21일부터 공공스포츠클럽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강습 종목은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 등 7종목으로 매주 4-5차례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세종 공공스포츠클럽 누리집이나 고운동 남측 복컴에 있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됩니다. 천안시 인구가 10년 만에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와 코로나19로 등록 외국인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68만 5,246명입니다.
전년도인 2020년 말보다 349명이 줄었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줄어든 건 10년 만입니다. 매년 1, 2만 명의 인구 증가를 보인 천안은 2019년 6,600명, 2020년 4,500명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론 출생아 감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출생아 수는 꾸준히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탓에 등록 외국인 수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규제로 인구 유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규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등록 외국인 수가 저희 시 경우에는 약 한 2,000명 정도, 1,980여 명이 있어요.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인구 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민 생활의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부한 일자리, 또 좋은 주거 환경, 양질의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기 낳아서 기르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편 천안의 평균 연령은 40.16세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젊고 지방 소멸 지수는 1.37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통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선 3기 세종시정의 슬로건이자 핵심 과제였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 과제가 완료됐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던 취지는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그런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조치원 읍장을 시작으로 도입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현재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돼 세종시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주 대찬성이고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민주주의가 됐다는 기분이 들고요. 지난해 말엔 읍면동별로 주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까지 개정되면서 민선 3기 세종시정의 핵심 목표였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사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설치,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주권회의 운영 등 모두 12개 과제를 마쳤습니다. 시민참여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행정 권한을 주민에게 환원한 등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세종참여자치 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자치를 확대한다는 외형적인 측면에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시민들이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실제로 세종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시가 세종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구나, 나의 주권이 이런 것들이 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해서 행사가 될 수 있구나, 정책에 반영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데에서는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고. 민선 4기 세종시정에선 시민주권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돼 나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가칭 아산 월천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칭 월천초 신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아산교육지원청. 지난해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던 1,08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개교 일정을 2025년 이후로 조정하고 아파트 분양 일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월천초등학교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전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사 측은 상반기 분양 계획이 있다는 말만 할 뿐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현재로서는 신규 세대가 크게 부족해 북수초 과밀로 인한 학생 수용 불가 등을 고려해도 학교 신설 요인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며 분양 계획이 확정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 가져온다고 하면 저희는 바로 심사 자료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올해 남은 교육부 중투 심사 일정은 4월과 7월 그리고 10월 단 3차례. 아파트 분양 계획에 따라 월천초 신설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4일까지 한글 지능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 한 곳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한글 사랑 도시 세종으로서 바른 국어 사용과 한글 보전이나 발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자에 선정되면 한글 사랑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공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한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며 지원은 모집 마감일까지 사업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와 청년 농업인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소책자 편집 디자인 등 6개 항목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쇄비나 사진 촬영비 등 제작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모집 대상은 1983년 1월 이후 출생하고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또는 사업을 준비 중인 청년 창업가 등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에서 모두 10개 사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안 태악산 자영휴양림 오토 캠핑장과 국민 여가 캠핑장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동계 휴장 기간 동안 시설물 개보수와 방역소독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캠핑장 이용 시에도 체온 측정과 QR코드 체크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퍼펙트에서 단순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0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코인에서 원료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633-046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푸드에서 1톤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661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샬롬 제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가 요양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92-669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호메탈에서 대형 화물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044-92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한 ENC에서
전기공사 견적 및 공무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1-115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